30대 남성 윤 씨는 6년 전 결혼한 아내와 이제 그만 헤어지고 싶습니다. 지인 소개로 만난 아내는 밝고 매력적인 여성이었고 첫눈에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윤 씨는 결혼 직후부터 아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혼 전 아내는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는 멀쩡히 살아계셨던 건데요. 또 회사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해고됐다더니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결혼 6년 동안 아내는 이렇게 크고 작은 거짓말을 반복했고 이로 인해 가족들 간에는 오해와 불화가 생겼는데요. 이제 더 이상 아내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윤 씨는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합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아내, 과연 이혼 사유가 될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은 바로 이 거짓말이 이제 주제가 되는데 거짓말 일삼는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남편의 얘기입니다. 네, 남편이 이제 오늘 살해자가 되고요. 예. 30대 후반입니다. 결혼 생활 6년 차입니다. 6년 결혼 생활 했는데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혼 때까진 좋았어요. 근데 결혼 직후부터 지금 끙끙 앓으면서 이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처음에 이 아내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인상이 귀여웠고 성격이 밝았습니다. 매력을 느꼈고 연애를 했어요. 연애 1년 만에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축복받으면서 결혼을 잘 했는데 문제가 어디서 터지냐면 결혼 이후 첫 명절이에요. 예. 첫 번째 명절에 아내 집에 갔고 아내 친척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보게 되잖아요. 근데 아내 친척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그 장인어른이 지방에 계신 건 알고 있지? 뭐 그러는데, 에? 장인어른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아내한테 듣기로는 우리 아버지는 지병이 있으셔서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홀어머니하고 내가 어렵게 살아왔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장인어른은 이 세상에 안 계신 거잖아요. 그 지방에 버젓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이 아내의 거짓말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돌이켜보는데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더 소름이 끼치기까지 살아계신 했습니다. 아버님을 세상에 보내다니요. 그런 거짓말까지 했는데 이 거짓말이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고 거짓말도 또 이렇게 계속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어난다기보다는 그냥 거의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성인이 돼서부터는. 물론 그 원인이야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한 것도 사실은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다른 데 살고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둘러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아내가 갑자기 회사를 안 나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잘렸어. 근데 그게 회사 자체에서 무슨 이런저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구구절절 이야기가 있어요. 해고가 된 거예요. 남편은 당연히 아내를 위로했겠죠. 괜찮아. 또 좋은 직장 찾으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던 거고 그냥 자발적으로 그만둔 거였어요. 그래서 알고 나서 남편이 왜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했냐라고 따져 물으니 회사 다니기 너무 싫어서 퇴사를 결심은 했는데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면 당신이 나 미워할까 봐. 그리고서 나는 가정을, 그러니까 미움받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남편이 이제 한번 의심을 갖고 아내의 주변을 딱 보니 아내의 모든 일상이 거짓으로 보입니다. 뭐냐면 SNS 계정을 전업주부를 하면서 이제 SNS 계정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그 SNS 계정 속에 아내는 새로 창조된 인물인 거예요. 회사도 안 다니고 지금 전업주부인데 막 멋진데 해외 출장 갔다라고 사람들한테 알립니다. 아픈 적도 없는데 오늘 아파서 병원 다녀왔어요. 이렇게 또 올립니다. 댓글이 또 막 달겠죠. 뭐 힘내세요.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기만 창조를 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창조를 합니다. 남편의 직업이 이런데 어쩌고저쩌고. 우리 남편 연봉이 얼만데요. 어쩌고저쩌고.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도대체 이 SNS 속에 여성은 누구이고 이 여성의 남편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남편이 보기에는 황당한 일들이 자꾸 자기 아내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 거짓말을 하다 보면 사실은 어느 정도 사실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고 신뢰할 수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당연히 또 오해와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거의 습관적으로. 그렇다면은 이 뭐 조금 이따 변호사님들이 해석해 주시겠지만 이런 여성하고 못 믿어서 어떻게 살까요? 이런 거짓말도 있었습니다. 2년 전 명절 때예요. 명절 때인데 이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그 당신 어머니 이를테면 시어머니, 시어머니하고 내가 통화를 했는데 요번에 오지 말래네. 그래서
남편이 그 얘기 듣고 우리 어머니가 오지 말랬어? 그래 그러면 뭐 이번 기회에 우리 푹 쉬고 저 교회로 나가서 바람 좀 쐬고 그러자.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막상 명절 당일이 됐는데 어머니가 전화 와서 난리 난 겁니다. 너 지금 명절인데 연락도 없이 왜 안 오냐고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내한테 아니 오지 말라고 얘기했지 않느냐고 했더니 이 여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내가 명절에 시댁 가기 싫어서 거짓말한 거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니 남편 입장에서는 부모님은 화내죠. 중간에서 바보 된 느낌일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요. 이 여성 앞전에 우리 장 교수님 설명했지만 있지도 않은 본인이 무슨 해외 출장 가고 남편의 직업, 고액 연봉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러는 거 봐서는요. 이 여성은 제가 볼 때는 니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자꾸 자기 스스로 인식하고 그거에 의해서 행동하는 니플리 증후군 이 치료가 필요한 사람. 그러네요. 그 정도는 이제 심각하다네.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모든 얘기를 하는 걸 요즘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까지 고민하게 된 상황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이지 경계를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또는 한번 거짓말이다 이건 알아냈는데 그 거짓말을 정당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둘러대고 하면 거짓말이 이제 겹겹이 쌓여서 아마 아내 머릿속에도 현실과 판타지가 막 뒤섞여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증후군 말씀까지 김옥준 교수님이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아내에게 이혼하자. 자, 당신의 말을 이제 어디까지 믿을지 내가 판단을 못하겠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오히려 당신 때문에 그렇다. 남편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실을 이야기하면 당신이 싫어하고 실망하고 화를 내고 그럴까 봐 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한 원인은 당신에게 있어. 남편을 지목하면서 정령 이혼하고자 한다면 고통받은 나에게 위자료를 내야 해라고 남편에게 아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서로 이 정도 되면 너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의심도 사실은 이제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아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고민인데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의 이제 궁금증을 저희가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시도 때도 없는 아내의 거짓말, 이혼 사유 될까요? 두 번째는 오히려 아내가 저의 의심을 문제 삼는데 이혼의 귀책 사유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저는 첫 번째 이혼 사유 당연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한번 좀 같이 좀 논의를 해보죠. 예. 아닌가 보죠. 지금 법에 보면은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짓말은 없어요. 그렇다면 기타 혼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해야만 상대방이 원치 않은 경우에도 강제로 이혼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정도죠. 거짓말을 설령 했다 하더라도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정이 있는가, 정말 심각한 거짓말인가 여부를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부부간에는 동거 의무도 있고요, 부양 의무도 있고 협조 의무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무들이 이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만약 이 거짓말이 아내의 거짓말이 질병 수준에 이르렀다면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게 우선이에요. 따라서 그러한 질병, 몸이 아픈 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됩니다. 상대방이 몸이 아프다고 해서 배우자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따라서 배우자의 의무로서 일단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제안을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경우에는 그게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어요. 또 두 번째, 설령 만약에 질병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더더욱 이혼 사유로 보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거짓말이냐, 지금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하셨는데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용도 이게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아까 사직을 했는데 해고라고 말했다. 반대로 한번 볼까요? 해고당했는데 걱정할까 봐 사직이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이혼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또는 SNS상의 허세, 허풍 정도의 차이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전부 다 바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유로 볼 것인가? 오늘 해주신 말씀 저도 깜짝 놀라고 또 와 이거 어떻게 혼인 생활을 유지할까 걱정도 됩니다만 그 자체로 곧바로 지금 단계에서 이혼 소송을 그것만으로 제기한다면 이기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겠나. 거짓말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쉽진 않은 게 사실이에요. 뭐 부부간에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하죠. 뭐 저도 제 아내가 제 키랑 몸무게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그것을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수 변호사 설명대로 이혼 사유로 보기는 사실 어려운데 문제는
정말 계속 너무 심각한 거짓말이죠. 아버지 사망이라든지 SNS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결국 이 부부 간의 신뢰가 파탄이 돼서 더 중한 결과가 된다 그러면 그러네요. 그때는 이혼 사유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단계에서는 뭐 쉽진 않지만 이런 어떤 갈등이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를 전혀 믿지를 예. 못하고 또 이거를 토대로 해서 뭔가 다른 어떤 행동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이혼 사유가 될 지금 가능성도 오늘 얘기 배제할 수 들어보면 없을 것 뭐 같습니다. 박지원 변호사 설명한 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고 지금 이제 이혼 자체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했는데 또 의심을 하다 보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의심이 이혼 사유의 어떤 규칙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질문도 해왔거든요. 예, 아내는 네. 또 반대로 또 얘기를 하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나를 너무 의심한다라는 거잖아요. 의심할 만하죠. 아버지 네. 죽었다고 장인 죽었다고 그러는데 네. 의심 안 하면 좀 이상하니까 실제로는 이 두 부부는 대화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뭐 상담가는 아니지만 예. 오히려 이혼 사유, 위자료, 뭐 부정행위 뭐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두 사람은 뭔가 사랑하는 어떤 그런 건 있습니다. 그를 토대로 해서 더 소통하고 대화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또 아버지 장인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알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SNS 계속 보면 허세인지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변호사로서는 이걸 해결을 못 해줄 예. 것 같고 좀 그렇게 좀 살았으면 한 마음이 일단은 듭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서로 이제 상담한 가운데 가장 문제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단계가 첫 번째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사건 상담실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몰라 곤란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